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는 아마 제가 공장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공장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가지 이제 사이버 트럭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요. 제이 레너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차 수집 광이신 유명 인사가 계신데, 이분이랑 또 이제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TV쇼가 곧 이제 뭐 하나 방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예고편을 봤는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이즈를 줄일 거다. 일단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메인 TV쇼에도 사이버 트럭이 다뤄질 정도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차인 건 맞습니다. 이분도 심지어는 이제 나오지 않은 차인데 기존의 이런 잘 팔리는 픽업 트럭과 이제 비교를 하시겠다고, 제가 종종 많이 인용하는 먼로 할아버지 분이신데,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지난 영상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자동차 분해하셔서 그 리포트를 팝니다. 얼마에 파시냐면요, 세일도 한다고 이렇게 뉴 프라이싱이라고 광고도 하시죠. $1밀리언 어널리시스인데 이제 $60,000에 파신다고. 이제 모델 3에 대한 벤치마크 리포트, 그 뭐 500페이지에 달하는 여러 존으로 나눠져 있고 존마다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 존 원만 바디 앤 셰시만 사면 21,600불이네요. 다 사면 아마 6만 불인 것 같은데, 이분 경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셨고 실제로 이제 포드에서도 일하셨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그 차를 사다가 굉장히 분해하고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그걸 대신 해주는 이런 회사도 있다라는 점. 이분은 또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모델 Y가 끝났거든요. 참고로 이분 유튜브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자세한 걸 하진 않고 이제 맛배기로 이런 것들을 영상을 만드셔서 최근에는 이런 중국산 모델 3도 4만 불에 이걸 다 파신다고 하십니다. 이거를 살 수는 없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근데 이걸 읽고 난 후기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이 근거 자료로 씁니다. 또한 그 자료들을 주로 사간 회사들이 아시안 오토메이커랍니다. 특히 일본 회사들도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내부에서 이걸 테슬라를 당연히 분해해보고 연구했을 텐데, 이 할아버지 보고서도 많이 사간다는 게 아무래도 세컨 오피니언 의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는 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살짝 예고편에는 워낙에 미국 내에 이런 트럭 브랜드에 대한 굉장히 그런 충성심, 브랜드 로열티가 굉장히 세서 이것을 어떻게 사이버 트럭이 거길 뚫고 들어갈지가 궁금하다면서, 그걸 뚫고 들어가려면은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면서 이제 나오지도 않은 차를 이분도 비교한다는 게 놀랬고요. 그러면서 어떤 차든지 간에 정부의 어떤 그런 세이프티 가이던스를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뮬레이션만 해보더라도 현재의 그런 엑소스켈레톤 구조는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분도 지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디자인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쉬울 거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차 자체의 생산 난이도는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지난 영상을 베이스로 제 생각은 배터리 수급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모델 Y도 히트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모델 3도 계속 더 팔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사이버 트럭까지, 더구나 사이버 트럭은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지는 건데, 그 많은 배터리를 과연 계획 안에 2021년 말에 사이버 트럭을 프로덕션 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때까지 배터리를 그 정도까지 증산할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거기다 아직까지 이제 부지를 확정을 못 했습니다. 완벽히. 지금 텍사스가 계속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주 지금 확정을 못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아직까지 부지를 확정 못 지으면 배터리 수급뿐만 아니라 언제 생산하려고 하는 건지. 사이버 트럭도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제가 예측했듯이 이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공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제가 참 뭐랄까 그런 씁쓸한 감정이 들어서, 지금 갑자기 이 오클라호마의 털사라는 데에서 지금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뉴스에 이런 게 났죠. 이 머스크 동상을 세웠습니다. 이런 큰 스태츄를 세워서 우리 동네에 꼭 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짓고 있죠. 야,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사이버트럭 공장 유치전이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핫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씁쓸한 감정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참고로 오클라호마는 여기인데 지금 텍사스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텍사스에 올 것 같으니까 요 어스틴에 오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정해진 거 없는데 어스틴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오는데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오클라호마, 좀 시골 동네에서 나도 나한테 와줘 하면서 지금 열심히 이런 거 지으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씁쓸했냐면, 이렇게 오라고 하는 기사, 저희 동네 근처에 아마존 헤드쿼터가 올 뻔했습니다. 이 아마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HQ2, 그러니까 세컨 헤드쿼터를 어디다 지을지 이제 고민하다가 그때 후보지를 막 선정한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이것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경쟁을 붙었습니다. 심지어 뉴욕은 여기 보면은, 기사에 보면은 약 7조 정도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세금을 이제 안 걷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 같은 걸로 이런 7조를 주는 건데, 이 발표는 이제 이런 프로포절이나 이런 경쟁은 2017년부터 시작됐고, 근데 이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뉴욕에서 이제 오려고 했던 데가 롱아일랜드 시티인데, 거기 이제 오려고 했다가 많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시위라든지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정은 버지니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오려다가 이제 막혔냐면, 여기 시위대나 여기 정치인들이 야, 이거 7조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그럼 지역사회에 좀 환원 좀 해라. 여기 뭐 기본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기 뭐 이제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좀 이 동네에 좀 많이 좀 컨트리뷰션을 좀 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린 결사 반대다 해서 결국은 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뉴욕 주지사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이런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쿠오모라고까지 뭐 이름을 바꾸니 해서 주지사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이걸 유치했는데 결국 동네에서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날아갔습니다. 그 아마존은 당연히 이 인센티브 때문에 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존도 그러니까 정말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세컨 헤드쿼터를 한 부지 하나만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자기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핫하게 오퍼를 하니까 그걸 다 빼먹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세컨 헤드쿼터를 분리해가지고, 물론 아마 메인은 아마 뉴욕 쪽이겠지만 그걸 분리해서 버지니아와 이제 뉴욕을 가겠다 그랬는데 결국 반대에 부딪혀서 생각보다 이득이 안 난다고 생각을 했는지 뉴욕을 철회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로 갔습니다. 아니 여기 뉴욕 쪽은 사시는 분들이 이제 더 그런 어포를 안 내면은 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지금 스태츄까지 세우면서 제발 와달라고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미국에 이게 그러니까 주마다 격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GDP 맵을 좀 보면요, 이건 조금 옛날 자료지만 2016년 자료지만 보시면 대부분 돈이 서부랑 이렇게 동부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부는 좀 낮죠. 여긴 심지어 허지 벌판이고. 그리고 2016년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테크 기업들이 참 많죠. 거기 큰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삐죽 솟았을 확률이, 그러니까 돈들이 이렇게 서부와 동부로 이제 집중되면서 이 중부에서는 공장 하나 갖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여기는 혜택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생각 없으면 오지도 마 이러고 반대해서 결국 이렇게 버지니아로 가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돈들이 참 서부와 동부에 몰려있다 보니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배짱도 튀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인구 변화나 이런 것도, 저도 지금 뉴욕 근교에 이제 직장을 얻어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로 가듯이 미국도 대도시의 인구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은 대도시로 가게 되고, 아무래도 직장이 그런데 더 많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이런 중부는 굉장히 이런 차가 좀 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부 지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요. 약간 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지지하는 그 계층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뉴욕주 내에서도 굉장히 그 맨하탄 근교로 사람 쏠림이 굉장히 심하지만 뭔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액츄얼리 사는 데는 도시나 그 얼번 에리어에 저 이런 서번이나 이제 시리에 많이 사시지만 사실 미국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한적한 동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뭔가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해지면은 사람들의 어떤 집중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